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네. 네, 오늘도 이제 임플란트 플래닝, 이제 버추얼한 임플란트 플래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에 디지털 임플란트가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거는 곧 가이드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바로 가이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오늘은 그 바로 가이드뿐만이 아니라 임플란트 가이드를 만들 때 플래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뭐 한번 했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직접 임플란트 플래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외부에 보내고 그것이 컨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그 CT 보는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보는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플래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못하면 우리가 플래닝 자체의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런 위치에 임플란트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직접 그 환자의 입을 보면서 수술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이 컴퓨터를 보면서 자 그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익숙해져야지만이 컨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펌을 아주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겠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분을 초대를 하고 우리가 그 온라인 화상을 통해서 서로가 컨펌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 신경옥 우리 위생사님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리고 새로운 분 양희중 그 소장님을 오셨는데 기공사 분이시죠. 그래서 네네. 기공사 선생님과 같이 저희가 이제 오늘 플래닝을 할 거고 주로 양 소장님이 플래닝한 거를 제가 컨펌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 소장님 저 네. 화면 공유를 해주세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이십니까? 공유했습니다. 예,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제 네. 화면을 조금만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됐어요. 네. 지금 케이스가 이제 상악 10번, 15번과 17번인가요? 16번입니다. 네, 네. 15번과 16번 이렇게 플래닝을 해 오셨네요. 네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컨펌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거 딱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컨펌할 거냐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파노라마 뷰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엑시알 뷰, 이게 그 평행으로 자른 엑시알 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임플란트 앵글 뭐 93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일종의 파노라마 뷰겠죠? 네, 파노라마 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오른쪽에는 이제 크로스컷 뷰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 상단에는 이제 전체 3D 형태로 제가 지금은 이제 제가 이 화면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보내준 이 화면을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격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장님이 직접 돌려가면서 말로 안 하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3D 뷰를 보면서 임플란트의 위치라든가 평행의 정도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이제 뭐 평행 정도 여기서도 뭐 임플란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의 그 평행 정도를 보려 그러면 이쪽에 보면 CT가 있는데 이 CT를 한번 제가 꺼보면은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만 보이게 되고요. 이거에 축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치아도 저희가 끄면은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임플란트를 플래닝 할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파노라마 뷰는 아까 뭐 그런 거니까 뭐 비슷한 거고요. 지금 이 엑시알 뷰가 굉장히 중요한 뷰가 되겠는데요. 이 엑시알 뷰에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플랩을 열거나 아니면 플랩 리스 할 때도 리치의 정중앙, 네, 그리고 이제 미조 디스탈리 임플란트의 치아의 정중앙을 포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포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쪽에 위에 그 3D 뷰하고요. 3D 뷰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엑시얼 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D 뷰에서 오클루잘 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양수장님 한번 커팅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하악의 대합치를 없애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없애는 방법 여러분들이 뭐 아셔도 좋고 버려도 되는데 플래너들은 다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제 제가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좀 기둥을 한번 켜줘 보시면 기둥 네, 켰죠? 네, 기둥을 켰으면 이렇게 보면은 임플란트가 좀 어디로 나오는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주로 이제 요거와 엑시알 뷰를 같이 보면서 위치시킵니다. 이 엑시알 뷰를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컨트롤을 좀 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좀 이제 키워보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버칼하고 링괄의 리치 형태가 보이는데 지금 여기 크로스컷은 이 수평으로 이제 커팅한 부분에서의 버커 링괄 위트, 본의 위트가 나온 거고요. 여기 지금 파노라마 뷰 보시면 가느다란 이 선이 보이시는데 그 선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상단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 탑에다가 딱 두면은 내가 어디를 이렇게 포인팅을 할지 그게 나오는데 자, 요 임플란트를 잡고 내가 약간 이렇게 좌측으로 옮겨 볼게요. 아, 지금 여기서 움직여지지 않나요? 네, 움직일 한번 수 시야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시야를 클릭요? 네, 예,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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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내가 임플란트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보통은 버코링구알 정중앙에 갖다가 이렇게 놓으시는데 뭐 그 정도에 놓으시고 보시면 이 버칼 쪽에 좀 본이 좀 없어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뼈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려면 한번 제가 약간 이동을 시켜서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뼈가 이렇게 좀 이렇게 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쭉 위로 올려가면서 한번 뼈가 얼마만큼 있는가 볼까요? 자, 뼈가 조금 올라가니까 뼈가 바로 생깁니다. 자, 조금 뼈가 없다가 여기가 생기죠. 그 밑에는 전혀 임플란트의 중간이나 그 에이펙스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 점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부분을 딱 갖다 대면은 자, 이 부분은 뼈가 없지만 여기다 뼈를 이렇게 올렸을 때 컨테인드 디펙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보시면 그 앵글드 이 3도라고 되어 있는 거, 이 크로스 섹션 뷰를 보게 되면 이 버칼 쪽에 뼈가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없어 보이지만 이쪽에 엑시얼 뷰를 보게 되면 주변에 뼈가 이렇게 도독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뼈를 이제 또 덮어놓으면은 뼈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약간 이렇게 좀 버칼 쪽으로 이렇게 좀 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저거 조금만 제가 뭐 조금 내려놓고 자 그러면 양 소장님이 조금만 네, 더 링구알 쪽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세요.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예. 네, 됐습니다. 예, 조금만 더 네, 버칼 쪽, 네, 됐어요. 그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시면은 뭐 버커링과 쪽에 큰 문제가 없고, 치아에 이쪽에 지금 제가 요 뷰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파노라믹 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16번 치아잖아요. 16번 치아에 뭐 이제 크게 벗어나 있지 않고 약간 제가 약간 이렇게 링구알 이쪽에 미지알 옮길 수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옆에 어제슨 투수하고는 한 1.5mm 정도만 벗어나면 되지만 보통 한 2mm 정도 벗어나고 안전 지역을 확인하려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야 안전 지역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방패막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가 이제 그 방패가 뜨게 되죠. 요거가 다, 요게 1.5mm 정도 되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요 이상은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패막을 꺼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엑시얼 뷰를 우선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왜 이게 중요한 건지는 제가 이쪽에 임플란트 크로스 섹션 뷰를 가서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여기 지금 대합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합치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배열한 치아입니다. 자, 만약에 이 배열한 치아가 없다고 봤을 때 대합 치아에 어디로 스크루홀이 나오는 게 좋으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버칼 커습 팁, 아니 그 펑셔널 커습 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금 포스에 와 있으니까 약간 버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치축을 움직이는 방법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 코로날 부분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다 점을 찍었는데 이 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이 위를 가보면 이제 이렇게 에이펙스가 움직입니다. 코로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는 가급적이면 건들지 않고 이 시야 에이펙스 부분 움직여서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동을 조금 해야겠다 싶으면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벽갈 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약간 이동시킬 수가 있고 조금만 더 링구알로 가보겠습니다. 예. 자, 됐죠? 여기서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이제. 자, 이제 그 깊이는 어떻게 돼야? 깊이는 한 0.5에서 1mm 조금 깊은 게 좋으니까 조금 더 밀어넣는 방법을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뭐 조금 깊다 싶죠. 0.5에서 이쪽은 한 0.5, 1mm, 이쪽은 한 1.5 정도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요. 임플란트를 좀, 그 정도 되면은, 자, 아까 보시면은 대합치에 펑셔널 커스 팁 쪽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수복하고자 하는 치아는 그 포사 쪽에 와 있도록, 포사 쪽에 와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가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16번을 컨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을 보겠는데요. 15번도 한번 내가 이걸 키워서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야 이렇게 깊이 심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왜 깊이 심었나 한번 보게 되면 이 옆쪽으로 한번 다시 가보게 되면 네 그렇게 깊게 심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이동시킵니다.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한번 키워서 보겠습니다. 자, 펑셔널 커스팁에 가야 되니까 조금 이동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요. 이동이 가능한 거고, 아래로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좋은 거죠. 그러면 이 버칼 쪽도 좀 피했고, 리치의 정중앙에 와 있고, 약간 1mm 하방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는 마지막에 자기가 조금 덜 심고 싶으면 덜 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깊게 플레이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좋을 수 있습니다. 좀 깊게는 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버칼 쪽은 엑시얼 크로스 섹션 뷰는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정도 평행도 맞췄고 대부분 컨펌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임플란트 중심으로 해놓게 되면 항상 임플란트가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진짜 환자 입에서 수직으로 서를 링구얼로 수직에 서 있는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게 임플란트 중심을 꺼야 되겠죠? 꺼야 됩니다. 네, 네. 한번 이제 꺼봤습니다. 꺼봐도 되고 아니면 네. 지금 여기 위에 그 CT 전체 그 3D 뷰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3D 정면에서 볼 수, 네. 3D 뷰로 한번 보도록 하죠. 3D 뷰로 보면은 제가 네, 이런 식으로 네네. 전체를 그냥 해주세요 한번. 네, 좋아요. 잠깐 놔둬볼게요. 네. 제가 한번 예. 지금 요거는 제가 뭘로 보려고 그러냐면 이거를 완전히 옆에서 같이 두 개를 다 볼 수 있도록 양쪽을 다 볼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한쪽만 네. 보지 말고 조금 작게 줄이고 그렇게 말고요. 뒤에서 네. 뒤쪽에서요. 네. 네네 양쪽을 다 보도록. 이건 지금 앞에서 보는 거죠? 네, 좋아요. 네, 지금 보면은 네. 네, 지금 시야가 임플란트가 이 정도 기울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이거를 밑에서 보려 그러면은 또 볼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보면은 이 임플란트 중심을 이제 이게 꺼버리면요. 저희가 실제로 임플란트가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가를 벅골인 걸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만약에 기울어졌다고 보면은 이거는 렉터럴 폴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제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중앙으로 세우면서 이것이 너무나 많이 링구알 쪽으로 갔다면 약간 버칼로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 여기에 뼈가 노출되게 됐는데 아까 보면 여기는 뼈만 조금 얹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기 정 싫으면 링구알을 좀 가면서 이제 방향을 약간 틀어주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됐고요. 네, 이거를 한번 자 15번도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것도 보게 되면 자 이것도 지금 16번을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쪽이 바뀌지 않는데요. 이거는 옆에서 움직이나요? 네네네 가겠습니다. 네, 가시면 됩니다. 여기 와보면 자 이것도 지금 16번도 어느 정도 뭐 정상적으로 약간 버칼로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 링거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죠. 그래서 네,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실제 임플란트가 어떻게 평행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한번 CT를 꺼보면 저희가 확실하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것도 제가 좀 만지겠습니다. 네, 한번 봐줄래요? 네. 네. 자, 이렇게 보고요. 그럼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 두 개가 평행을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평행을 이제 여기서 약간 맞춰보죠. 지금 15번을 약간 링구알 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네, 됐습니다. 약간만 하시고 버칼 16번을 디스탈로 약간 옮겨도 되고요. 지금 상태 좋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스를 먼저 맞춘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임플란트 뷰로 들어가서 이제 한번 프로섹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좋고 지금 상태 오클루절 아니요 대합치를 봐줘야죠. 네, 대합치도 지금 펑셔널 커스트에 가 있으니까 좋고요. 자 16번 한번 볼까요? 네 16번 16번이요. 네 16번이요. 네 잠시만요. 네 16번입니다. 네 16번도 보면은 뭐 리치의 정중앙에 와 있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평행하고
병행하고 두 개가 지금 하나는 깊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위로 올라와 있지만 이거는 뭐 본의 형태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이 정도 치아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가 좀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그 버티컬한 차이가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놓으시고 이제 만약에 임플란트의 길이는 뭐 이제 마음껏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자, 이게 지금 몇 밀리냐 보면 13mm입니다. 이게 최고 길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1.5, 10mm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놔도 숫자가 마지막에 결정하면 되니까 뭐 10mm나 뭐 13mm 심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메타는 어떻게 결정하시죠? 다이메타 보시면은 이거 눌러보면 압니까? 제가 이걸 꺼야 됩니다. 네, 잠시만요. 다이메타 한번 네, 해보시죠. 네. 다이메타가 기본적으로 여기 하단에 이렇게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네, 13, 다이메타 5에 네, 다이메타 5인가요? P가 네, 네, 5인가요? 네. 다이메타가 길이는 13mm네요. D 3.7은 뭡니까? 네. 예, 본인도 잘 네, 모르겠죠? 예, 그건 이거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네,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자, 뭐 다시 한번, 14번 한번 다시 가볼까요? 15번? 네. 예, 15번입니다. 15번 갔죠? 거기 4.5 다이메타고요. 충분히 심을 수 있는 다이메타니까 오케이고, 뭐 길이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11.5, 13mm도 심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가장 긴 그 길이를 넣어놓는 게 제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3으로 이렇게 넣어놓으면 원하는 만약에 10mm 심고 싶으면 10mm 심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두 개를 이 케이스를 컨펌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거를 오케이 하고 그냥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케이스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자, 저를 한번 들어주세요. 네, 됐어요? 네, 가세요. 네, 지금 요 한 케이스를 좀 그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케이스는 지금 11번 전치부 케이스네요. 전치부 네. 케이스고 발치한 지 뭐 얼마 됐죠? 뭐 한 달 정도 된 것 네.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 치아와 치아의 정중앙에 와 있고 그다음에 루트와 루트의 방향을 루트와 루트의 정중앙 이제 정중앙을 가르는 앵귤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가급적이면은 이 그 발치와의 정중앙으로 오시는 게 드릴링 하실 때 밀리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깊이는 이제 이쪽에 크로스 섹션 뷰에서 봐야 되니까 크로스 섹션 뷰로 한번 제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더니 자 이제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치아를 여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치아를 이제 한번 넣어봤더니요. 지금 그 스크루홀이 이렇게 버칼 쪽으로 레비아 쪽으로 와 있습니다. 보통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본의 정중앙에 임플란트가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정중앙에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롤이 레비알 쪽으로 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SCRP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갑니다. 스크롤이 적어도 인사이드 엣지를 넘어서 싱글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레비알 콘케비티 밖으로 임플란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기겁을 보통은 다 선생님들 기겁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겁을 내시면 전치부에 임플란트 심지 못한다. 이거 나오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으면 제가 방향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링구알 쪽에 뼈가 어느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링구알로 약간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노출될까 말까. 약간 0.1mm 노출됐죠. 이거는 뭐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예,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면 약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인사이즈 엣지만 넘지 않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아주 대만족입니다. 대만족이에요. 자, 길이는 최대한 뭐 13mm도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노출이 안 됐어. 그럼 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노출을 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오히려 더 고정력을 증가시키죠. 레비알 콘케이티의 보온 덴시티가 D1본이라서 그걸 뚫고 들어가면 가는 순간에 고정력이 아주 잘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노출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0.5mm 정도 이렇게 튀어나와도 문제 안 되고 뭐 1mm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걱정이 되시면 여기에 버티컬 인시전을 이 정도 긋고 플랩을 연 다음에 여기다 뼈를 채워 넣으시고 여기에 뭐 멤브레인 하나 덮어서 꾸며주시면 아주 완벽하게 되죠. 자,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이 레비얼 쪽에 이 그 본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이트 어바트먼트를 쓰고 싱글룸으로 스크루가 나오니까 SCRP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에스테릭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리세션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방법을 쓰시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이거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울이시는 분. 바로 이게 가장 큰 우리가 그 치료 계획을 잘못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리세션뿐만 아니라 스크롤도 복화로 나오고 뭐 앵글도 잘 안 되고 커스텀 가까스로 써고 해야 되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핵심은 어디 있느냐?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링구알 쪽으로 최대한 밀어놓으시고 1mm 정도 남겨놓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앵글을 틀기 시작하면서 인사이저 엣지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 이게 최고의 방법이고요. 조금 더 링구알로 갈 수 있는 룸이 생겼죠.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인 겁니다. 이게. 요게 이제 다 된 거고요. 항상 이렇게 심으시고 나중에 여기다 뼈를 조금 채워 넣으시면 완벽한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다시 제가 전치부에 대한 강의는 하겠는데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요거를 컨펌을 하고요. 자, 깊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깊이는 이 버칼 쪽에가 아니라 링구알 쪽에 어디까지 뼈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링구알의 그 깊이에 맞춰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조금은 올라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거죠. 버칼 쪽은 보통 이 레비얼 쪽은 조금 더 이렇게 본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버칼 본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뼈 이식을 하는 걸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 정도로 전치부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 한번 보겠어요. 네. 겨우 두 케이스밖에 못했는데 전치부가 중요하니까 제가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케이스가 어떤 건지 한번 또 이제 하하 케이스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이 케이스 네. 예, 뭘로 다음, 풀 화면을 띄우셔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니요, 하학 전치부 왜 안 하게요? 아, 예. 그냥 이걸로 갈게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네. 예, 예. 네. 네, 요거는 이제 상악 구치부네요. 상악 구치부에 임플란트가 세 개 되는 경우가 굉장히 익사이팅한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4, 5, 6, 7이 미싱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저한테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보세요. 네. 됐습니다. 네, 됐어요. 예. 보시면은 뭐 적절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고 뭐 각도도 괜찮고
약간 좀 여기 내려와 있지만 뭐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치아의 정중앙으로 임플란트가 나오고 7번은 좀 뒤쪽에 있지만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좋고요. 자, 사이너스를 보게 되면은 사이너스가 이렇게 굉장히 깊게 있어서 이제 4번은 좋고요. 5번은 뼈가 제가 약간 이동을 시켜 보겠는데 거의 뼈가 좀 없는 편이네요. 여기다가 한 중간에 이렇게 거쳐야 되는 상황이죠. 중간에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괜찮고 6번은 뭐 0.5mm도 안 남았으니까 건너뛰는데 7번이 이 뒤쪽으로 제가 7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7번도 뼈가 좋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지 아니면 조금 더 사이너스를 인볼브 할지 뭐 이렇게 인볼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본 그래프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본 그래프트 하지 않고 멤브레인만 찢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걸치면서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고정력은 상당히 좋아져요. 고정력은 레터럴 월에서 고정을 얻고 septum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플로어에서 또 고정을 얻으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치료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가도록 하고요. 한번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14번을 전체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다시 보면은 14번이 이쪽에 버칼본이 조금 애매해 보이고 15번 17번인데요. 어느 정도 거의 아치는 맞다고 보고 자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14번을 볼까요? 네. 네, 제가 14번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14번을 클릭하고 제가 올라가 보면은 뭐 1.5m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치아의 정중앙에 와 있고 괜찮고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는 3mm 정도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가깝다는 소리인데요. 이걸 약간만 이동시켜도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 이게 3mm가 되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3mm 정도 맞추시면 좋겠고요. 다시 4번으로 갔을 때 내리고 크로스 뷰를 보겠습니다. 요거 보게 되면 이게 지금 4번이에요. 4번에 크로스 섹션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버칼 쪽이 좀 애매하죠. 뼈가 있나 없나 모르겠고 링구알도 뼈가 여기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이쪽이 여기만 뼈가 없는 건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엑시알 뷰를 들어가서 엑시알 뷰가 여기가 뼈가 있나 없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한번 아래로 내리면서 보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 애매하게 뼈가 뭐 있는 등 없는 등 그런 게 보여지고 그래서 올라가면서는 이제 뼈가 있어 보이고 이 버칼 쪽이 조금 애매한 아주 약간 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는 뼈가 있기 때문에 여기 뼈가 조금 없어도 약간만 뼈만 채워놓으면 뼈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크로스섹션 뷰를 가게 되면 이쪽에 뼈가 없어 보이지만 뼈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뼈만 약간 채워놓으면 된다. 그래서 차라리 약간 이렇게 링구알 쪽으로 가지고 이쪽 버칼본에 뼈를 조금 인식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고 여기도 아예 뼈가 없는 게 아니고요. 다시 XRV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 지금 뼈가 여기는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컨테인드 디펙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조금 이렇게 채워넣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 XRV를 보면서 항상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번은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자 15번을 다시 가면 15번을 뭐 평행하니까 좋겠고 단지 이제 이게 지금 버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건데 조금 더 버칼로 가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래 하악의 버칼 팁보다 약간 벗어났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기울여 주거나 아니면 약간만 이동시켜 주는 쪽 정도에서
버칼 커스 팁을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깊이는 뭐 이 정도면 뭐 0.5에서 1mm 깊이 들어갔고요.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지만 뭐 이 정도로 해놓고 선생님들이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요거 마치고서는 자 이제 한번 그 다음에 17번 하고 보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17번에 가봤더니 지금 약간 이제 여기 사이너스대로 들어가 있죠. 여기 조금 싫으시면 조금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직접 안 하고 이제 김호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네. 위로 조금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됐고요. 조금만 더 미지열로 가주세요. 네, 됐어요? 아니요, 좀 너무 많이 갔어요. 조금만 가봐요. 네. 네, 저는 그냥 손 하나 깠다가 안 하고 그 입만 움직여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동시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대합치 이 정도 괜찮습니다. 됐고 이제 네. 크로스뷰로 보겠습니다. 크로스뷰. 크로스뷰를 보면은 크로스뷰는 굉장히 뼈가 단단하죠. 잠깐만요. 단단하고 아니 넓죠. 넓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아니라 이 크로스뷰로 보자는 거예요. 이거. 앵글 3도. 아, 네네네네. 지금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하악의 대합치에 거의 펑션한 커스백에 가 있고 정중앙에 와 있고 좋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길이를 잴 때 뭐라 그러냐면 임플란트의 탑에서부터 여기 사이너스 플로어까지 얼마냐 네. 이 길이를 재는 겁니다. 이 길이가 그럼 어떻게 재요? 네, 여기 이런 툴들이 있고요. 네, 한번 해봐요. 그래서 네, 임플란트를 됐어요. 이렇게 놓으면 7.3mm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리포트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리포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길이는 뭐 7.3을 하든 8.5를 하든 10mm를 하든 이제 숫자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주시고요. 네. 자, 임플란트 세 개가 평행한지 한번 확인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조금 틀어졌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조절하느냐? 자, 16번을 클릭해 주시고 16번 16번. 네, 16번을 이제 15번이죠. 25번. 네. 25번의 앵글을 한번 약간 틀어봐 주세요. 잠시만요. 네, 약간만 틀고 좋습니다. 조금 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CT를 보면서 자, 약간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섹션 뷰로 가보세요. 네. 가가지고 자, 이제 링구알로 조금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링구알로 이동시켜 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링구알에 가 있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 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CT 꺼보시고 CT하고 치아를 꺼보세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이제 지금 그 평행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하고 뭐 20도 이내면은 되기 때문에 뭐 아주 훌륭한 플래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컨펌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게요. 마지막에 한 케이스만 보고 넘어가겠는데. 네. 원장님, 여기서 컨펌을 하나 더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 7번을 제가 이제 C 슬리브를 만들었습니다. 앞쪽을 떠났는데.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그 7번은 하악이든 상악이든 잘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C 슬리브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옆에가 좀 따지는 거죠. 네. 따져서 이제 드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밑에까지 다 따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드릴로 해가지고 뚫는 방법도 있고요. 잘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기를 삭제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은 무조건 그 옵셋을 9mm로 낮춰줘야 됩니다. 9mm. 보통 12mm에 되어 있는데 다음으로 이제 해주세요. 네, 됐고요. 네, 다음 케이스. 지금 이 세 개가 다 그 9mm가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두 개는 12mm로 해주시고 네. 요게 지금 옵셋이에요. 예. 그다음에 27번만
그 9mm를 해주시면서 C 슬리브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이제 플래너들이 다 해줄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분 남았는데 한 케이스만 보고 저기 네. 우리 신경욱 쌤 있어요? 저 대합체 없는 거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네. 경욱 쌤 있습니까? 네. 지금 네, 좋아요. 한번 틀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너무 좋은 좋은 플래닝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잠깐 보여줘야 될 게 대합치가 없는 경우는 어떡하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치아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치아를 한번 어떻게 배열했나 한번 볼까요? 지금 요거 말고, 이거네요. 그러면 17번 먼저 보죠. 자, 지금 보시면 그 대합치가 이제 임플란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탑에 맞추시면 됩니다. 맞추시면 되고, 이것도 없다 그러면 이 리치의 중앙에 이 대합치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걸 이동시켜서 한번 중앙으로 오게 한번 해봐요. 지금 여기는 보면은 대합치가 없을 때는 그 위에 그 3D 하는 걸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한번 경호쌤이 매겨봐요. 네, 여기 지금 네 번째 창에서 클릭면 사용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그런 내가 거 원하는 상관없고, 방향에서 네. 자르실 수 있어서요. 자, 지금 보면은 위에 옆에 그 인접치가 보이네요. 그 인접치 설명해 줘야죠. 네, 여기 앞에 지금 치아 6번 치아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서 여기서 축을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 임플란트를 옆에 위치한 제가 얘기할게요. 이 6번 아래 하악에 7번은 안 보이지만 6번이 보입니다. 그래서 6번에 그러면 똑같이 이 버칼 커스티브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합치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이제 보철물이 있어가지고 뭐 치아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뭐 이게 뭐 어떤 게 크라운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장하는 거 아주 하지 마시고, 자, 거기서 대합치가 완전히 없는 케이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좋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합치나 치아가 잘 안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그 메탈 아티팩트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도 좀 잠깐 얘기하면, 이 치아가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옆에 그 아티팩트가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를 좀 안 보이게, 치아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CT를 어떻게 조정합니까? 해봐요. 네, 여기 지금 기능 버튼 가셔서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한번 아까 그 디펙트가 많이 보이게 좀 해봐요. 아티팩트 많이 보이게 한번 해봐요. 많이 보이게. 이런 식으로 보이면은 이제 저 치아가 안 보이죠? 이거를 조절을 하십니다. 해봐요. 다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더 쭉 완전히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치아만 보이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배열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은 26번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지금 볼게요.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가 어디다 심습니까? 하악에 심는 거 볼 때 그 정점에서 약간 버칼 쪽에 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를 그러면 요 정점에다 한번 맞춰봐요. 크레스트에 한번 맞춰봐요. 그걸 움직이면 안 되죠. 그걸 움직이면 안 되고 위에를 움직여야죠. 예. 오케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맞추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배열은 한 것도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배열한 거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정중앙, 치아의 정중앙이나 약간 너무 펑셔널 커스티브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리치 자체가 좀 좁고 하기 때문에 뭐 룸이 별로 없어서 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선 깊이를 조금만 더 넣어줘 볼까요? 네, 됐어요.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요. 좀 더 넣어볼까요?
그래서 조금 더 링거로 좀 가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안전하겠죠. 이 상태, 네, 이 상태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단종물이 많이 있으니까, 좋고, 이 정도만 우리가 좀 퍼포먼스가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반대가 17번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평행으로 맞추는 방법, 여러 가지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합체가 없을 때는 리치의 정중앙, 그리고 옆에 어제이슨 투수를 보면서 그거의 정중앙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맞춰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오랄 스캐닝을 하지 않아도 CT만 가지고도 이 플래닝을 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보이지 않던 시야가 보이고 크라운이 보인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고요. 조금만 알면 이 버추얼이 아주 리얼리티가 됩니다. 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컨펌하는지 직접 저희가 해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로써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뭐 할지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가이드 부분을 얘기했고요. 이것이 굉장히 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